예, 오늘은 5장의 루트로커스 메소드. 예, 루트로커스 메소드는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 근궤적법이라고 하는데, 근궤적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루트라는 것은 이제 그 전달함수의 분모의 근을 말하는 거죠. 폴을 얘기하는 거죠, 폴. 예. 내용을 보면, 이게 왜 안 올라갈까요? 예, 보겠습니다. 5장의 오버뷰를 보면, 우리가 이제 클로즈 룹 시스템의 전달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어,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전달함수를 얘기할 때 입력을 기준 입력이죠. 기준 입력에 대한 출력. 근데 제어 시스템에 들어오는 입력은 이 기준 입력뿐만 아니라 이 외란도 원하지 않는 숨진도 들어온다는 거죠. 외란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을 수가 없다고 그랬지. 또 외란이라는 게 피드백 제어를 하는 그 이유라고 했지. 예. 피드백 제어를 왜 하냐고 굳이 물어본다면 외란 때문에 한다 하면 90% 맞는 얘기라고 했지.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센서죠. 이 센서 노이즈도 불가피하게 그 센서의 타입에 따라서 이제 노이즈의 형태가 다를 수 있는데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기준 입력과 외란 입력과 노이즈 입력에 대한 전달 함수가 따로따로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기준 입력 레퍼런스분의 출력의 전달 함수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전달 함수를 구해봐서 알겠지만 이 분자는 달라도 분모는 공유하죠. 항상 피드백 시스템의 전달 함수는 1 플러스 룹 게인분의 피드 포드 게인. 피드 포드 게인은 입력에서 출력까지 그 패스에 있는 전달 함수를 곱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 입력이 됐든 외란 입력이 됐든 노이즈 입력이 됐든 분모는 1 플러스 DGH로 공유한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은 동일하다. 네. 모든 입력에 대해서.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이렇게 1 플러스 DGH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루트로커스는 이 페르프 시스템의 전달함수의 근, 페르프 시스템의 폴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분모. 이걸 0으로 하는 근이 이제 페르프 시스템의 폴이 되는데 그게 이제 루트라고 하는 거예요. 루트 근, 루트. 근데 그 시스템 파라메타의 변화에 따라서 이 폴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이동하는가, 네, 그게 관심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시스템 파라메타라고 하면 보통 이제 플란트 파라메타는 고정으로 두고 이제 제어기 개인을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플랜트가 예를 들어 MCK, 뭐 매스 댐퍼 시스템이라면 이렇게 이제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도 시스템 파라미터죠. MCK. 근데 보통은 이제 MCK가 고정된 플랜트에 대해서 우리가 제어기, 피드백 제어기를 따지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이 에라에 게인을 곱해서 우리가 제어 입력을 내보내는 형태가 이제 피드백 제어인데 그래서 여기 나 집중 좀 넋이 나간 것 같다. 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집중. 날 보지 말고 여길 봐요. 여길 보라고. 그래서 제어는 자 보세요. 제어는 K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에라 곱하기 개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의 루트로커스라는 것은 이 개인의 변화에 대한 클로즈 룹 시스템 폴의 변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고정된 개인에 대해서 이 플란트 파라메타의 변화에 대한 루트로커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폴의 위치에 따라서 그 과동답의 모양이 자,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복수수근을 갖는 거지. 여기만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S1이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D가 있다면 이렇게 S2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이제 폴이 원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실수축에 있을 수도 있고 실수축에 있는 폴들은 이렇게 단조 감소하는 그런 모양. 물론 이제 이쪽 오른쪽 등으로 넘어가면 이제 단조 증가가 되겠지. 허수축에 걸려 있다면은 감쇄 없이 계속 진동하는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 허수축에 여기 근이 하나 있다면 콘주게이트로 반드시 또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복수수근을 갖는다면 진동하면서 감소하는 이런 모양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페르프 시스템의 특성,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기준 입력에 대해서 출력의 그 과동답 특성이 일단은 안정해야 되는 거지. 이 안정 영역이죠. 이 안정 영역이 안정 영역. 이게 기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제 제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거지. 이 안정 영역에 들어오면서도 그 과동답의 형상이 이 4H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클로즈룹 시스템의 4H를 어디로 위치시키겠느냐? 그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럼 이제 그 개인을 설정하기 위한 어떤 스펙이 주어져야 되는 거지. 클로즈룹 시스템의 스펙이 주어지고 그 스펙을 만족하는 폴의 위치 이렇게 되는 거지. 보통 이 그 스펙은 세타 오메가로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그 과동도 스펙을 갖다가 오버슈트 그다음에 라이즈 타임 뭐 세틀 타임 이거로부터 이제 세타 오메가를 갖다가 환산해서 이게 결정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S1, S2 이른바 지배극점을 갖다가 우리가 선정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지배극점을 여기 딱 찍었다. 그러면은 이 컨트롤 개인이 어떤 0에서 무한대로 쭉 변한다고 할 때 이 루트로커스가 어떻게 될까요? 이 지배극점을 지나도록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 스펙이 이 지배극점이 어떠한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체타 라인이고 이게 이제 오메가인데 이걸 동시 만족하는 영역. 좀 그림이 잘 안 되는데 미끌미끌해가지고 그러거든. 예, 요게 이제 지배극점이 놓여야 될 영역. 여기에 어딘가 이제 그 지배극점을 딱 이제 놓이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개인의 변화에 따라서 이 그 근계적이 요 비금칙 영역을 통과시키도록 만들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어 목적이 달성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게 오버뷰고 그래서 이제 이 근계적을 여러분들이 이 페르프 시스템에 대한 근계적을 통해서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목적으로 루트로커스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은 해석 목적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루트로커스를 갖다가 이제 어떤 여러분들 물론 이제 맨랩에서 알로커스랑 커맨드를 이용하면 다 그려줍니다. 알로커스. 여기 이제 시스템에 전달하면서 분모 문자를 정의해가지고 알로커스 커맨드를 치면 쭉 그려주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건 이제 손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손으로 그릴 줄 알아야 이제 그 맨랩에서 함수를 이용해서 그린 걸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지. 그리고 처음에 이제 루트로커스 폼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특성 방정식의 근계적 형태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근데 여기 뭐 싱글 파라메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싱글 파라메터. 항상 루트로커스는 그러니까 어떤 싱글 파라메터에 대해서 그릴 수가 있는 것이지 파라메터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런 루트로커스를 그릴 수는 없어요. 그게 또 루트로커스의 한계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 PID 제어하면은 개인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니까 세 개를 동시에 움직이면서 그 루트로커스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PID 개인의 비율, 개인의 비, 개인의 비를 알파 베타로 놓고 그 개인의 비를 고정시키고 똑같은 비율로 개인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킬 때 루트로커스 보통 그 정도지. 실제로 이제 그 피드백 제어의 개인을 설정할 때 그 개인의 절대값
또 물론 이제 문제가 되지만 개인의 비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율이 중요해요, 비율이. 자, 그래서 이 페르프 시스템의 전달함수 분모, 자, 특성 방정식이죠. 특성 방정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요 DC는 이제 제어기의 전달함수고 D는 이제 TS의 분모를 말하는 거야. 1 플러스 DCGH. 요거를 요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어떤 싱글 파라미터 K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이제 LS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DGH는 이 루트 트랜스 펑션이죠. 이렇게 이걸 다 곱한 거예요. 이걸 돌면서 DCGH. 여기 뭔가 더 있다. 그럼 그걸 더 곱해주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페르프 시스템 전달함수의 분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1 플러스 DCGH를 1 플러스 싱글 파라미터 K 곱하기 LS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루트 트랜스 펑션을 KLS로 표현하라. 그런 얘기지. 예. 그럴 때 이 K의 변화, K가 0에서 무한대로 변할 때 그때의 요거의 요 근이 있겠죠. 이 근의 변화. 이 근의 변화를 우리가 루트 로커스, 그러니까 루트의 로커스, 좌취. 로커스가 그런 뜻이죠. 예. 로커스를 우리가 이제 플롯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보면 PD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금 얘기를 했는데 KP, KD 두 개의 개인을 갖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알파라는 것은 여기서 뭘까요? 두 개인의 B죠. 예. K 알파는 이제 KD분의 KP가 되겠죠. 네. PD 개인의 B, 네. 개인의 B입니다. 개인의 B의 B.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응용공학 실험에서 얘기했지만 항상 KP는 KD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알파는 항상 1보다 크게 돼 있어요. 네. 예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예외 없이 네. P 개인이 D 개인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알파는 1보다는 크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PD 컨트롤 케이스의 개인의 변화에 대한 루트 코스를 그린다면은 알파를 고정시키고 보통 K를 변화시키면서 그 루트 코스를 이제 플롯하는 게 보통이죠. 그다음 PI 컨트롤 같은 경우는 KP, KI인데 자, 이때는 이걸 S분의 S 플러스 베타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베타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K분의 K니까 나도 헷갈리는데 P분의 K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항상 작게 돼 있어요. 1보다 항상 작습니다. 그러니까 베타는 직관적으로 알파는 뭐 5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베타는 뭐 0.1. 베타가 0.1이라면 이제 KP가 KI보다 10배 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예. PD 컨트롤 경우, PI 컨트롤 경우. 그다음 PID 컨트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개인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묶으면 근데 이 알파 베타는 정확히 PID 개인의 비율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대략적으로 알파는 1보다 크고 베타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PID 컨트롤러의 전달 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루트로커스는 어떤 싱글 파라미터의 변화에 대한 그 클로즈 룹 시스템 폴의 위치의 변화를 나타낸다. 네, 그 얘기입니다. 이 DC 모터 예를 보면 그 여러분들 예제에 있는 거죠. 전달함수가 이렇게 입력 전압분의 출력 그 모터의 회전각을 보면은 SS 플러스 G분의 A로 볼 수 있는데 그 특성 방정식은 뭐 여러분들 1 플러스 DGH니까 보통의 경우에 이제 센서의 전달함수가 1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예제는 보니까 뭐 이게 제어기의 기인을 1로 돌아 그래 좀 어색하지. 굉장히 어색하긴 한데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 플랜트 전달함수에서 C는 댐핑 코에피션트일 텐데 C도 1로 두고 요 A값의 변화에 대한 루트로커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A를 K로 둘 때 이렇게 특성 방정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1 플러스 KLS. 그러니까 LS가 어떻게 돼? S에 S 플러스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C도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1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루트로커스를 이제 그리는 테크닉을 알면 요건데, 결국 요건 뭐 쉽게 여러분들이 루트로커스를 예상할 수 있는, 예상할 수가 있는데, 뭐 루트로커스를 뭐 전혀 모른다. 가정을 해봐요. 루트로커스가 뭔지 개념이 없어. 그러면은 요거의 근이 결국 루트잖아. 요거의 근이. 네? 그래서 여기서 K가 0에서 무한대로 변할 때 요 두 개의, 근 두 개를 갖겠죠? 두 개의 근은 이런 모양으로 변한다. 그런 얘기죠. 이건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요거는 이제 만약에 뭐 어떻게 되나요? A를 1로 두고 여기 이제 비례적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례적 케이스는 이제 전달함수가 KP가 되겠죠. 그런 경우도 폼이 똑같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요거 비례적 케이스의 두 개 근을 구해보면 이거 여러분들 근의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J의 루트 KP 스퀘어 이거 맞니? 대충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내가 근의 공식 오랜만에 봐가지고 틀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맞니? 한번 해봐. 예. 그러면은 요 K의 변화에 따라서 이 루트를 그리는 거죠. 예, 이제 근계적이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개인이 0일 때 어떻게 될까요? 0을 집어넣으면은 예, 루트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복수수 형태로 나타났는데 루트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J가 되겠죠? 밖으로 나오면. 그럼 곱해지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0, 1. 그러니까 요거지. 요거. 요 두 개가 뭐예요? 요 두 개가 K가 0일 때의 루트의 위치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이게 이제 루트로커스라는 게 K가 0에서 K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까지 로커스를 그리는 거니까 K가 무한대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 파트는 고정돼 있잖아. 마이너스 2분의 1로 고정돼 있는데 얘가 무한대로 가겠지? 얘가 무한대로 가겠죠. 하나는 플러스만 한데 하나는 마이너스만 한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K가 무한대면 여기 K가 무한대. 이쪽으로 하나 가고 이쪽으로 하나 가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로커스는 요 사이에 있겠지. 그런데 이거는 엉뚱하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가장 간단한 루트 로커스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루트 코스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거의 확장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뭐를 갖다가 싱글 패러미터로 줬어요, 여기는. C를 갖다가. 여기 실제 C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모터의 그 댐핑 개수가 될 텐데. 그리고 제어기 뭐 센서 A 값을 전부 1로 두고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거겠죠, 요거. 요거에 대한 근을 그리면 마찬가지죠. 요건 루트로커스 폼으로 이제 요걸 갖다 이렇게 바꿔준 건데 K를 바꿔줬죠. 자, S 스퀘어 플러스 CS 플러스 1분의 플러스 1 이꼴 0를 갖다가 1 플러스 KLS 이꼴 0을 폼으로 나타낸 거죠. 여러분도 이거 나타낼 수 있겠죠. 자, S 스퀘어 플러스 1을 갖다 나눠주면 되지.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 근을 구하는 거죠. 또 근의 공식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근. 슬라이드가 좁긴 한데 마이너스 아이고 이거 미끄러워서 잘 안 돼. 2분의 1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J 항상 복수수로 나타내는 걸 좋아합니다. 루트 왜 이렇게 잘 못하겠지 근의 공식 어떻게 여러분들 좀 불러봐. 1 마이너스 4분의 1 C 스퀘어 맞아요? 말 좀 해봐. 맞아 틀려? 너희들도 근의 공식 오랜만에 보니까 모르는 거지 지금. 나만 모르는 게 아니지. 맞는 것 같아? 맞네. 네. 전에 하실 거예요. 그런 거. 그렇다. 그렇지. 그러네요. 답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의 공식도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죠?
요걸 갖다 C를 갖다가 여기서 C, 이제 C가 K니까 이걸 갖다가 0에서 무한대로 변화시키는 거죠. C가 0일 때 어떻게 될까요? 얘는 0, 얘는 플러스마 J.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요게 C 이퀄 K가 0일 때 루트로코스의 출발점이지. 출발점. K가 무한되면 어떻게 될까? K가 무한되면, 아니, C가 무한되면, K가 C니까, C가 무한되면 실수 파트 무한대로 가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마이너스.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이게 뭐 잘못되는데? 맞나? 아니지. 아, 이거 잘 파악이 안 된다. C가 무한대로 가면, 음, 이건 조금 잘 파악이 안 되네. 왜냐면, 결국은 얘로 가게 돼 있거든? 이게 이제 C가 무한되면, 요게 이제 그 C가 무한대 케이스고 하나는 이쪽으로 간 거거든. 이쪽으로 가서 이제 C가 무한될 때 이렇게 이제 C가 무한될 때는 이제 루트가 두 개로 갈라지는 건데 요걸 잘 따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C가 무한될 때 두 개 근은 0과 무한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되겠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아, 이 근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0이라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면 0 나오고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면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럴 경우에는 루트로코스가 이렇게 출발해서 하나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이렇게 갑니다. 걷어가기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예, 여기에서 좀 오래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여기서 개념을 딱 잡으면 나머지는 그거의 확장이니까.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교과서 예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A를 S 플러스 EC로 이렇게 뒀는데 뭐 그냥 임의로 만든 것 같아요. 임의로. 이렇게 두고 하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루트로커스는 이제 그 특성 방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LS가 AS분의 BS다 해가지고 뒤에 나오지만 AS의 근에서 출발해서 BS 근으로 도착한다. 그러니까 루트로커스는 LS의 폴에서 출발해서 LS의 G로 도착한다. 그건 이제 그럼 이제 출발점, 도착점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은 AS 이꼴 0. 그러니까 출발점은 어디예요? 이게 출발점이죠. 예, 그리고 도착점은 S 이꼴 0. 그 뒤에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서로 짝이 안 맞잖아요. 짝이 없는 건 무조건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모의 근과 분자의 근이 같을 수는 없잖아. 근데 분모의 근, 그러니까 AS 이꼴 0, 그게 LS의 G로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클로즈드 시스템의 폴은 TS의 분모의 근이지. 근데 LS의 폴이라는 것은 오픈룹 전달함수, 룹 트랜스 펑션의 근이지. 그걸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점은 여기가 되고, 도착점은 0. 또 하나는 지로가 하나 없다. 없는 게 아니라 무한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만나서 항상 그 폴은 항상 공역복소수죠. 그러니까 실수축에 대해서 항상 대칭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칭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진 사람이 이쪽으로 간다 뭐 이런 거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출발점, 도착점, 요런 점이 관심 있지? 요걸 갖다 브렉 어웨이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갈라지는 점. 그러니까 이제 요때 근이 얼마냐 이런 게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때 K가 0에서 K 스타까지일 때는 그 클로즈룹 시스템 폴은 여기 어딘가 있죠. 여기 어딘가에.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복수수근을 가질 수밖에 없지. K가 K에서 K 스타까지일 때는. 그런데 K가 K 스타를 딱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는 두 개의 실근을 갖겠죠. 이제 두 개의 실근. 뭐 그런 거죠. 누트로코스를 보는 우리가 이제 누트로코스를 해석한다는 것이 대충 이런 것들이야. 근의 변화에 따라서 그 클로즈루스 폴이 복수에서 실수로 넘어가는 경우. 이 정도가 보통 관심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자, LS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분모의 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J가 되고, 분자의 근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나머지 짝이 안 맞는 건 무한대에 있다고 생각하라고 했어. 출발점은, 이거 뭐 잘못됐는데? 이게 답이 맞는데. 출발점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 보면. 출발점이 0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죠. 이거 분명히 잘못됐을 겁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돼야 돼. 이거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지. 벌써 요거에 대한 그림이라고 하면은 LS의 분모는 S 스퀘어 플러스 S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교과서 봐봐요. 내가 타이핑 잘못한 것 같은데? 저기 있지 않나? 맞니? 여러분들 아직 거기 학습이 안 돼가지고 아무도 안 받겠구나.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래야 돼. 왜냐면 출발점이 0과 마이너스 1을 출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LS의 분모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리고 도착점이 어디예요? 여기 도착점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2. 또 하나는 무한대. 그러니까 여기 S 플러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그리면 자, 이게 그림 좀 작네. S일 거 K 요거 이제 K가 0일 때죠. K가 출발해서 K의 개인을 증가시키면 출발하죠.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건 뒤에 이제 룰이 나오는데 갈라져서 대칭으로 이렇게 오죠. 와서 여기서 갈라지죠. 하나는 이쪽으로 하고 하나는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성 방정식이 2차인 경우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두 개의 근해 위치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근해 공식을 위해서 두 개의 근해 위치를 구하고 그 싱글 파라메타 K 값의 변화에 따라서 루트 로커스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지. 대략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분모가 3차만 돼도 그렇게 잘 안 되지. 3차만 돼도 이 근이 어디 있을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4차, 5차 거의 포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너럴한 룰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제너럴한 그 어떤 루트 로커스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특성 방정식의 루트 로커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 또 스태핑이 빠졌네요. 여기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요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LS를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LS는 이제 AS분의 BS가 있을 수가 있는데 LS는 마이너스 K분의 1이 되겠죠? 예. 요걸 만족하는 게 그 루트는 이 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어떤 루트든지 요 LS 이꼴 마이너스 K분의 1을 만족해야 한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LS의 페이지는 180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지. 이게 왜 그럴까요? 이 LS를 복수함수로 본다면 여기 마이너스 K분의 1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허수 파트가 없으니까 항상 이거는 이거 아니면 이거지. 위상은. 그러니까 위상은 마이너스 180도 또는 플러스 180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얘기 뭐냐면은 이미의 어떤 이 루트 로커스가 만약에 루트 로커스 여기를 통과한다. 그러면은 이 S0를 이게 이제 그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AS가 예를 들면 여기 있네요. 여기 S의 LS 분모가 S 플러스 5, S 플러스 2, S 케어 플러스 4분의 S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루트든지 그 루트 S0라는 근을 갖는다면 요 각각의 위상들을 다 더하면 마이너스 180도 또는 플러스 180도가 나와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걸 이용해서 루트 로커스를 그리지는 않죠. 되게. 이건 뭐 만족해야 되는 성질은 맞는데. 그리고 이제 그 파지티브 루트 로커스가 있고 뭐 네거티브 루트 로커스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개인을 갖다가 0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증가시킬 때 요걸 이제 파지티브 루트 로커스라고 얘기합니다. 요것만 따지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래 특성 당시 1 플러스 KLS 이꼴 0을 갖다가 이렇게 AS 플러스 KB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제너럴 룰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출발은 K가 0일 때죠. 루트 로커스 출발점은 이제 개인 0일 때 K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은 LS의 분모의 근. 이건 뭐예요? LS의 폴.
LS4에서 출발. 이렇게 돼. LS4로 출발하는 거지. 응? 그 다음에 개인이 무한대일 때가 도착점인데 그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지. K분의 1에 AS 플러스 BS. 마찬가지 식이잖아. 이렇게 하면 K가 무한대일 때 얘가 0이 되잖아. 그러니까 도착점은 BS 이꼴 0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LS의 G로에서 도착한다. 개인이 무한될 때. 이거 알 수 있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출발점, 도착점만 알면 중간에 그 로커스는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룰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룰이죠. 두 번째 룰이 뭐냐면은 behavior at the real axis라고 되어 있는데 실수축에서의 로커스의 거동 그런 얘기인데 뭐 이것도 간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로커스의 리얼 엑시스 파트. 그러니까 이제 실수축에서의 실수축에 나타나는 루트 로커스는 left of an odd number of foreign zeros. 좀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서 odd number of foreign zeros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LS의 실수축상 폴 제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LS의 실수축상의 폴 제로의 홀수 개수의 왼쪽. 여러분들 이 자동차에서 해봤을 텐데. 자, 여기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세요. LS의 폴이, 다시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LS의 폴이라고 얘기할 때 그 폴은 페르프 시스템의 폴이 아니야. 알겠지? 룹 트랜스 펑션의 폴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LS의 폴이 어디 있어요? S 이꼴 0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S 이꼴 마이너스 5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LS의 실수축상의 폴은 두 개지.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폴은 어디 있어요? 복수수, 그지? 두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루트로커스는 LS의 폴과 제로를 합한 홀수의 왼쪽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하나죠. 홀수의 왼쪽 맞잖아. 여기는 그리고 루트로커스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 루트로커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은 뭐예요? 짝수 개수 왼쪽이잖아요. 이쪽 루트로커스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루트로커스는 LS의 폴에서 출발해서 LS G로 도착한다. 그러니까 0과 마이너스 5와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EJ 2 플러스 EJ에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색깔을 달리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LS가 이런 형태를 갖는다 그러면은 자 출발은 여기서 출발점이 네 군데죠. 여기 도착은 LS의 제로에서 도착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파이나이트한 제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한한 제로가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는데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폴이 몇 개예요 여기? 네 개니까 나머지는 무한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네 개의 LS 폴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거지. 나머지들은 무한대로 가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런데 0과 마이너스는 자, 실수축 고동 룰에 의해서 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쪽으로. 이제 개인을 증가시키면서 점점점 이제 여기서 떠나야 되니까. 얘는 어디로 갈까요? 얘는 도대체 어디로 갈까? 이건 좀 어렵지. 그래서 얘들이 어디 갈까를 알기 위해서는 얘를 알아야 되거든. 얘와 얘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마세요. 두 개만 하면 돼. 두 개만 알면 거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네 번째 학습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만 확실히 하면 루트로커스는 거의 알 수 있다. 정확한 것은 여러분들 알로코스 커맨드로 해가지고 플롯 해보면 되잖아. 예, 지금 천천히 하다 보니까 시간을 참 많이 보냈는데 여쭤볼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 형광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써볼까 한번? 출발하죠?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이게 쉽지 않네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게 예, 분명한 것은 아까 잘못했다 내가.
그지? 아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홀수 개인 쪽이라고 이 지로를 내가 빼먹었잖아. 그러니까 뭘 잘못했지? 잘못했어. 다시 해보자, 다시. 자, 이거 봅시다. 이게 잠깐요. 해놓으라고. 자, 볼까요? 자, 요거 하나 제대로 연습하면 여러분 나머지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LS의, 빨간색으로 합시다. 빨간색. LS의 폴은 어디 있어요? 0,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거 이게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 도착점은 마이너스 1 없는 게 아니라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이렇게 있다는 거지. 자, 0이 출발합니다. 근데 실수축은 홀수의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루트수가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잖아요. 홀수의 왼쪽이니까. 여긴 짝수의 왼쪽이니까 이쪽 여기 루트루스 없겠죠. 근데 요거는 또 루트루코스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알로코스로 한번 그려봐. 그러면은 이건 참 예상하기 힘들다. 얘도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얘도 출발을 해야 되죠. 자, 출발점이 여기 네 군데인데 근데 이렇게 지로가 가까이 있다. 얘는 거의 얘를 들어갑니다. 그건 뭐 많이 여러분들 해보면 아는데 얘들은 어디 갈 것이냐? 얘는 그러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요 네 개의 점들은 무슨 얘기예요? 요거는 개인이 0일 때의 출발점이지. 그다음에 개인이 무한대로 갈 때의 도착점은 요 네 군데가 있다는 얘기지. 하나는 마이너스 1을 만날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는 무한대로 갈 거죠. 얘는 이제 그 실수축 따라 갈 수밖에 없지. 왜? 루트로커스는 홀수의 왼쪽에 존재해야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복수수근을 생각하면은 얘는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왜? 대칭으로 갈 게 없잖아. 항상 그런 대칭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실수축에서 출발하는 점은 대칭으로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걸 생각해도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LS의 폴이 실수축장에 있다. 얘는 실수축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걸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할까요? 거의 내가 볼 때는 뭐 어떤 출발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허수축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요건 예상하기 힘듭니다. 예상하기 힘든데 꼭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거 내잖아. 근데 어떻게 될까요? 딱 여러분들 감 있는 사람들은 이 출발점이 우리가 관심 있는 거 가장 기본은 뭐야? 이 왼쪽 동네에 있을 것이냐 오른쪽 동네에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관심사잖아. 여러분들 그 루스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그건 구할 수 있잖아. 이거 4차 정도니까 4차 방식 정도 전개해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1 플러스 KLS 이꼴 0을 갖다가 4차 방식이니까 S4승 뭐 어떻게 개수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A1에 뭐 S3승, A2에 S 스퀘어, A1S 플러스 A0 플러스 뭐 K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루스 스테빌리티 적용해보면 여기서 이제 그 안정성 조건에 의해서 K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K 범위를 구했더니 K가 0에서 어떤 이렇게 범위가 나오더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루트루커스가 반드시 허수축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예상할 수 있죠. 근데 루스 스테빌리티를 적용해서 근의 범위를 구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오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K가 0보다 크면 무조건 안정하다. 이 루트루커스는 절대로 RHP로 안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로커스의 범위를 예상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루스 스테빌리티와 로트로커스의 출발점, 도착점, 그리고 실수축 고동 요 정도만 알면 뭐 대충 대략적으로 거의 알 수가 있지. 예. 실제로 필요한 건 요 정도지. 뭐 자세한 여기 뭐 3, 4번에 이렇게 무한대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출발점이 출발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은 별로 학습에 권장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죠. 예, 내가 오늘도 시간 조절을 또 못했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1 플러스 LS가 어떻게 돼요? S에 S 플러스 4에 플러스 16분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LS의 제로. LS의 제로는 어디 있어요? S는 0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있겠죠? 예.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개인이 0일 때죠. 0일 때 출발점. 출발점. 그리고 BS의 그는 없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하지 말고 무한대의 세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무한대의 세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LS의 폴, 그러니까 즉 AS 이꼴 제로의 그는 요거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출발점 세 개인데 도착점은 무한대. 근데 다시 생각하면 실수축 거동은 어떻게 해요? 홀수계 연축이니까 LS의 폴제를 홀수계 연축이니까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홀수계 연축이니까. 근데 얘는 실수축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칭으로 가야 되는 대칭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LS의 폴제로는 만약에 실근을 갖는다면 걔는 실수축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예. 근데 얘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 아까 방금 얘기했나요? 이것도 여러분들 루스 스테빌리티 적용하면 여기서 이제 이 얘기는 뭘까요? 여기. 요게 우리가 관심 있는 거죠. 분명히 요거에 대해서 루스 스테빌리티를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지. 여러분들 K스타 값을 이제 구하면 되는 거지. 여기하고 또 두 군데가 있죠, 이렇게. K가 K스타일 때의 그 루트로커스 위치는 요 허수축을 통과하는 점이 되겠지. 응? 근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통과하는데 뭐 이렇게 통과하느냐, 뭐 이렇게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안정 영역에서 불안정 영역으로 넘어가는 개인값.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거지. 예, 그걸 여러분들 이제 구해보면 되겠죠. 그 맨랩에서는 알로커스라든지 또 R2, RL2라는 또 명령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활용해서 여러분들 호목할 때 RL2도 한번 사용해서 해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루트로커스의 이그젠플인데 5회 3절까지만 해. 오늘 뭐 시간을 거의 다 썼는데 결국 이 더블 인티그레이터 모델 이게 이제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그냥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전달함수가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전달함수가 S 스퀘어분의 1 이건 이제 MCK 시스템에서 C도 0이고 K도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매스밖에 없다 그런 얘기지. 그런 경우를 갖다 보통 이제 더블 인티그레이터 모델 또는 퓨어 이너시아 모델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저 우주 공간에 있는 위성이 아주 대표적인 예제죠. 그 위성체의 플렉서빌리티를 제외하면 그 리지드 바디, 그러니까 리지드 바디 모드만을 생각한다면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위성체 자세 제어를 위한 모델을 이렇게 더블 인티그레이터 모델을 둘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매스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예. 회전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매스 모멘 운동이라고만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지. 자, 그럴 때 여기 이제 보면 일단 첫 번째 비례 제어를 적용한다. 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자세 제어, 이 세타의 자세 제어를 생각할 때 비례 제어만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이걸 갖다가 루트로커스 폼 KLS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센서 전달함수를 1로 두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예제 같은 경우는 GS 있고 S 스퀘어 1 그러니까 뭐 이너차도 1이다 준 건데 그다음에 제역의 전달함수는 K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루트로커스는 여러분들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LS의 폴에 출발해서 LSG로 도착한다. S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J에서 출발해서 무한대로 간다. 알 수 있잖아. 근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요거잖아. 요거의 그 특성 방정식은 이거잖아. 이거의 근이 루트로커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금방 플러스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근은 이렇게 되죠? 예. K가 0일 때 0에 출발해서 무한대로 간다는 거 금방 알 수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은 LS 폴이 어디 있어요? 0, 0. 아까 내가 잘못 얘기했다,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지. 0이지, 0. 여러분 그럴 때 고쳐줘야지. 틀렸다고 그렇게. 그죠? 0, 0. 그러니까 이제 LS 폴이 0, 0에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지. 출발을 하는데 도착점은 어디예요? 도착점은 무한대 무한대인데 예, 이렇게 생각합시다. 실수축의 폴제를 홀수계수의 왼쪽이니까 홀수계수 왼쪽이 존재하지 않잖아. 무조건 짝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게 피 컨트롤 케이스가 되는 거지. 피 컨트롤 케이스. 무슨 말 알겠지? 네. 짝수계 왼쪽, 짝수계 지금 LS의 폴제로가 짝수계 두 개 존재하니까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에요. 그냥 허수축 따라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지. 이게 비례제의 케이스고, 그리고 요거는 요 루트로커스는 이제 PD 컨트롤 케이스인데 요 경우죠. PD 컨트롤을 적용하면 자 알파를 그 중에서 또 이제 KP, KD의 비율을 1로 둔 건데 알파는 보통 1보다 크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예제는 또 알파가 1인 경우를 했는데 그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파를 일반식으로 걷는데 요 그림 교과서의 그림은 이제 알파가 1인 경우입니다. 출발점은 어디예요? 출발점은 S 이꼴 0, 0이 출발해서 어디서 도착해요? S 이꼴 마이너스 알파와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요 그림 보면은 그렇죠? 이거 다 지워졌다. 0, 0에서 출발해서 S 이꼴 마이너스 알파와 무한대 도착한다. 마이너스 알파와 무한대 도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죠. 출발하고 도착점은 여기 하나. 또 하나 무한대인데 이게 플러스 무한대일지 마이너스 무한대일지 사실 모르잖아. 그런데 홀수계 왼쪽이라고 했잖아. 홀수계 왼쪽. 그러니까 하나, 둘, 짝수죠. 셋. 그러니까 루트로커스 여기는 존재하는 거지. 여기는 존재하지. 홀수계 왼쪽이니까. 근데 얘는 출발점인데 마이너스 알파와 무한대를 얘들이 만나러 가야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쪽으로 가서 와서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 너 이렇게 하고 진 사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항상 루트로커스를 실수축에 대해서 또 대칭으로 가야 되지. 대충. 왜? 복수수근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이 그림이 좀 작으니까 그리기가 좀 힘드네. 그 다음에 예, 교과서의 예제인데 이 교과서에 이런 예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P 컨트롤, PD 컨트롤, 그다음에 그 리드 컴펜세이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리드 컴펜세이터는 그 PD 컨트롤과 사실상 같은 건데 서로 이제 형제쯤 되는 거예요, 형제. 형제는 또 동생 뭐 저기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PD 컨트롤의 전달함수가 이렇게 되죠. 근데 리드 컴펜세이터의 전달함수 이런 모양이 되거든.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 보세요. KP 전달함수가 KP 플러스 KDS인데 이 S가 뭘 의미할까요? S라는 것은 이제 그 LR 미분하기 위한 그 미분에서 S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KDS에 의해서 어떤 그 센서 시그널을 갖다가 노이즈를 증폭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필터를 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 뭐 타당한 설명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실제로 이건 이제 어떤 아날로그 서킷을 생각하면 이 말이 맞는데 디지털 컴퓨터인 경우에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거든. 그런데 설명은 뭐 틀린 말은 안 해. 어쨌든 교과서적인 설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리드 컴펜세이터, PD 컨트롤 대신에 리드 컴펜세이터 써야 하냐고 묻는다면 센서 노이즈 증폭을 막기 위한 어떤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 S 플러스 P분의 1은 1차 필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필터라는 말을 하니까 또 필터? 그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필터의 개념을 알려면 또 주파수응답을 이해를 해야 돼요. 주파수응답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파수응답을 전 시간 다뤘을 때 이 오메가에 대해서 S 플러스 P분의 1의 그 크기를 그리면 보통 이런 모양이 떨어질 텐데 여기 이제 오메가 이꼴 P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오메가 P라는 이 쿼터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거의 걸러내겠다 그런 얘기. 걸러낸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자 조금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주파수 응답을 생각할 때 자 요게 뭘 의미했어요?
전달함수, 자, 이게 이제 1차 필터 S 플러스 P분의 1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요게 요만큼의 어떤 입력에 대해서 S 플러스 P분의 1의 크기로 증폭하죠. 내 설명이 좀 이렇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절반은 이해를 못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전달함수의 크기로 증폭하잖아요. 그런데 저주파 영역에서는 이 크기가 상당히 크다. 고주파로 갈수록 크기가 매우 크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진폭이 A라는 노이즈가 들어왔어도 오메가 P 이하의 오메가 P 이하의 시그널에 대해서는 그 진폭을 거의 유지하지만 오메가 P 이상의 그 시그널에 대해서는 A라는 진폭이 들어왔지만 그 진폭을 예를 들면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로 떨어뜨린다 그래. 그렇게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필터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필터라는 게 완전히 막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화시키는 거죠. 영어로는 어테뉴에이션. 그러니까 A라는 진폭이 들어왔는데 출력 진폭은 0.0001 A 이렇게. 그럼 거의 막은 거죠. 네, 그게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센서 노이즈는 되게 고주파 영역이에요. 고주파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 이 P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센서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죠. 근데 대략적으로 뭐 룰이 있죠. 예, 어쨌든 고주파 시그널을 어떤 그 고주파 센서 노이즈 입력에 대한 어떤 그 신호가 증폭되는 걸 막기 위한 1차 필터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S 플러스 P분의 S 플러스 G라는 이런 전달함수가 나왔는데 물리적으로는 얘나 같다. 거의 같습니다. 단 요 조건이 있어요. 요 P는 G보다 훨씬 커야 돼요. 훨씬. 그래서 이건 훨씬 크다는 이 표시예요. 그냥 그 꺽쇠 두 개는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1보다 훨씬 크죠? P. 이 G는 뭐예요, 이거? 이건 PD 개인의 B지. 이때는 이제 KP, KD가 이제 같다는 얘기, 비율이 이제 같다는 얘기고, 전부 그 PD 개인의 B가 1인 경우만 지금 예를 들었는데, P는 어쨌든 얘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1차 필터의 특성상 그런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수요일 날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봅시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이제 LS가 이런 폼이 돼 있는데, 자, 출발점은 어떻게 될까요? 출발점. K = 0일 때의 출발점은 KS = 0, 0, 마이너스 12. 도착점은 어디예요? K가 무한대일 때 도착점은 S =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0, 0 여기죠. 0, 0 출발점. 또한 어디? 마이너스 여기 너무 멀어서 표시 안 했지?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12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홀수 개인 쪽이니까 여기는 뉴트로스가 없겠지. 도착점은 어디에? 마이너스 1 도착점. 여기 마이너스 1 도착점. 그리고 짝이 안 맞으니까 나머지는 뭐야? 무한대에 그 도착점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겠지.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은 누군가 만나러 와야지 이렇게. 만나러 와야 돼. 개인이 무한대. 그러니까 이제 개인을 무한대로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개인을 무한대로 써? 그러니까 루트로커스라는 게 이제 그 루트로커스 전체 영역을 다 쓴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개인이 이제 어떤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클로즈업 시스템의 안정한 그 개인의 범위를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루트로커스의 도착점 근처는 개인이 무한대라는 얘기잖아요. 개인이 무한대라는 것은 그건 사실상 실제 시스템에서는 쓸 수 없는 개인이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 얘는 도착에 와야 돼. 근데 얘는 홀수계의 왼쪽은 여기죠. 이쪽이니까 얘는 어떻게 될게? 얘는 왼쪽이 아니라 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홀수계의 왼쪽이니까. 그리고 얘는 출발해야 되는데 얘는 왜 1로 안 가고 1을 갈까? 여기서 서로 이제 그 복수수근으로 갈라지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얘는 대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얘를 딱 와가지고 좀 복잡해요. 이건 복잡한데 일단 와서 여기서 서로 만나죠. 서로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얘한테 가고 진 사람 1, 2가. 근데 얘가 와서 얘가 대기하고 있잖아. 여기서 서로 또 가위바위보. 하나는 얘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LS의 폴 제로가 서로 이렇게 짝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루트로커스는. 그래서 이게 파이나트한 제로가 있는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제로가 되는 거고, 짝이 없는 게 아니고 무한대 어딘가 있다고 뭐 정처 없이 떠도는 거지. 폴이 저 멀리 가는 겁니다. 무한대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루트로커스를 거의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도 보면은 얘는 근데 모양이 왜 이렇게 될까? 이게 이제 그 P가 4인 경우인데, 이거 보세요. 얘들도 왔는데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안 가고 일리 가버렸죠. 이건 이제 그 제로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누군가 만나러 왔죠. 이 폴이 와서 얘들이 오기 전에 먼저 만나버렸죠. 먼저 만나니까 얘들은 딱 김샌 거지. 에이 그냥 다른 데 가보자.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들 마치 그 미팅에서 이렇게 그거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보면은. 또는 그 소스 앤 싱크 또는 저기 뭐야 자기장의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생각하면 거의 유사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얘 어떻게 될까요? 시간 됐는데 요 볼까요? 요건 뭐예요? P가 9인 경우지. 여기 너무 멀은데 여기 P가 9 있어요. 요게 이제 아주 애매모호한 케이스지. 얘는 이렇게 왔을 텐데 출발. 얘는 누군가 도착해서 왔어야 되겠지. 근데 이건 요거하고도 모양도 다르지. 요거하고. 야, 이런 거 참 예상하기 힘들지. 예상하기 힘든데 그냥 알로커스 커맨드를 이용해서 그려보고. 근데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LS에 대해서 그 루스 스테빌리티를 적용하면은 무조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왜? 어떤 경우에도 이쪽 오른쪽 동네로 넘어가는 경우가 없잖아. 네. 그리고 가장 기본은 그 루트로커스에서 가장 기본은 이게 그 안정한 영역. 그러니까 그 루트로커스가 오른쪽 동네로 넘어가느냐가 관심사고, 또 하나의 관심사는 뭘까요? 이 루트가 복수수구를 갖느냐 실수구를 갖느냐, 그게 또 관심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어떤 뭐 전달함수 LS를 주어지고 이 페르프 시스템이 실근을 갖기 시작하는 뭐 개인의 범위를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겠지. 여기서 보면 실근의 범위 여기죠. 여기죠. 이런 것들이 실근의 범위가 되는 거죠. 예, 뭐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수요일 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